상임 대표를 맡은 전정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에 각별한 관심과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안우영 한노희 위원장님과 진안군 의회 의원님, 도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분 모두 감사를 드리며 우리 회원도 같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모내기와 농사일을 모두 마무리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단오절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유난히도 날씨가 덥고 많은 비와 폭우가 예상된다고 예보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큰 피해 없이 금년도에는 풍년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안군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하여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정책은 반드시 가야 하고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80% 이상이 농촌에서 생산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과 우리 농민들은 태양광을 혐오하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농촌 주민과 농민의 분노로 주민들의 저항인 조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호영 국회의원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진안행동 창립과 아울러 또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이런 토론회 자리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우리 진안에 여러 곳에서 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멀리 좀 남원에서도 이렇게 오셨고요. 또 우리 수자원공사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동양에서도 이렇게 멀리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우리 김민규 의장님 또 우리 전영태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행사를 준비를 해주신 전종일 상임대표님, 또 박천창 상임자문위원장님, 이재동 박미 공동대표님을 비롯해서 또 새로 선출되신 임원님들, 또 위원회 위원장님들, 또 각 읍면 위원장님들께도 또 축하드리면서 또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환경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책임감으로 일을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 것도 여기 계시는 우리 진안의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전대도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오늘 탄소 중립 진안행동 창립과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토론회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분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지속적인
뭔가를 갖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지난군이 2015년만 해도 온실가스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보단 흡수가 많았어요. 근데 2020년도에 보면 흡수보다 배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토론회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것을 해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국회에서 시행령 했던가요? 기본법으로 해가지고 시행령 해가지고 우리 탄소 중립 정책을 폈어요. 근데 올해 우리 전라북도에도 연초에 그 국회에서 내려온 토대로 해서 14개 시군이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14개 시군이 하는 데는 없고 우리가 지난군 지금 최초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지난군이 으뜸가는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애쓰는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진안군의 의장 김민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안혜원 국회의원님과 우리 전원일대 도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축사라기보다도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탄소 중립 우리 진안 행동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창립 총회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우리 전종일 상임 대표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진안에 자랑이신 우리 안혜원 국회의원님과 같이 뜻깊은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주민 주도형 알리백 마을 만들기와 주민 참여형 용담 수상 태양광에 대해서 토론회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보고 제가 배울 것은 배우고 잘 듣고 배워서 우리 진안군 발전과 우리 진안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축하드리고요.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우리 탄소 중립 진안 행동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제목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되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것하고 구경꾼이 되는 것하고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요. 제가 아까 세종대학령 구양리에 한 어르신이 농민회 활동하신 어르신이에요. 그분 마을에서 예전에 태양광 반대 투쟁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 1메가짜리 주민들이 100% 소유하는 마을 발전소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바뀌셨나 하면 한 3, 4일 이렇게 햇빛이 잘 안 들고 꾸물꾸물해요. 그럼 예전 같으면 야, 이 고추에 단전병 올까 걱정하시던 노인네가 야, 이게 햇빛이 며칠 동안 안 드는데 마을 발전소 발전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배당 줄 수 있어?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주인이 될 때하고 구경꾼이 될 때하고는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어떠냐 하면요. 그 마을에 그 군청 소유의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군청 소유의 배수로가 굉장히 넓은 마을이 있어요. 햇볕도 잘 들고 비슷하면서 태양광 너무 진짜 좋은 곳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구경꾼이었을 때는 반대하셨던 분들이 야, 저거 누구 소유야? 군청이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야, 군청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한 20년 장기 임대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저기에 태양광에서 우리 주민 소득하고 연결하면 좋지 않아? 라고 마을에 나이 먹은 70, 80 먹은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용담댐 가보면 댐 수면이 햇빛이 잘 들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면 야, 저 수면이 햇빛 잘 드는 저 공간이 재생에너지 발전해서 주민들의 것이 될 수 있다면 야, 저 수면 공간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럼 수자원공사에 한 2, 30년 장기 임대를 뚝뚝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장기 임대하면 어떻게 했냐. 라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오늘 주장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되자.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자. 이걸 제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17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던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인류가 멸망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대형 산불이 전 세계 곳곳에 가만히 있어도요. 누가 불 지른 것도 아니에요. 라이터 꽁초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더워가지고 자연발화가 돼가지고 대형 산불이 나는데 한 달, 두 달씩 끄지를 못해요. 그리고 남극, 북극에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얼어있던 동토가 다 녹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써가지고 탄소가 대기로 배출됐다면 지금은 대형 산불을 끄지 못해서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땅속에 갇혀있던 탄소가 자연적으로 대기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바다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요. 바다가 간직할 수 있는 탄소 저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자연 생태적으로 방아쇠는 당겨졌습니다. 기후위기의 방아쇠는 당겨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하지 않으면 지금도 늦어질 수 있다. 그런데요. 자연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금 생태가 이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강대국이 미국하고 유럽 아닙니까? 미국하고 유럽에서 우리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해. 그런데 한국에서는 석탄발전소로 전기로 상품을 생산해요. 그러면 비용이 작게 들잖아. 비용이 작게 들면 작게 든 만큼 관세를 때려버려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로 탄소 국경 조정제도입니다. 미국하고 유럽이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아시겠지만 아르백이라고 애플이나 각종 이렇게 전 세계 300대 안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한테 제품을 납품받으려고 하면 재생에너지 100% 하지 않으면 제품 납품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만약에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 현대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있는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외국으로 나가면 우리나라에 우리 자식들 일자리 다 없어지는 겁니다. 경제는 공동화되고 경제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도 그렇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지금 재생에너지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인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거고요. 그런데요.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넘기시면 이 재생에너지가 도시에서 생산되는 건요.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의 20%밖에 생산 안 됩니다. 농산어촌에서 재생에너지의 80%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80%가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보물창고인 농산어촌에서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지 돈산보다 태양광하고 풍력을 제일 싫어한다고 농촌경제연구원에 조사를 해보니까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농촌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외부 자본이나 국가 정책이 농촌 주민들이 재생에너지와 태양광을 싫어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요. 지금은 안 하지만 산지에 멀쩡한 산 깎아가지고 태양광 막 만들어놨는데 그게 주민들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인지도 몰라. 거기 돈 벌어가는 사람들은 외부 자본들이 다 돈 벌어가요. 그런데 보기도 싫어. 우리 마을 앞에 있는 산이 보기도 싫어. 그런데 거기에 비 많이 와가지고 한 번씩 전국적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사고 소식을 들으면 그럼 어떻겠어요, 주민들이. 이러니까 산지 못하게 하니까 또 어떻게 갔습니까? 농지로 왔잖아요. 농지로 왔는데 농지에 여러분들도 보시겠죠. 버섯사라고 버섯사 지어놓죠. 버섯사 지어놨는데 그 밑에 버섯은 안 키워요. 외부 자본이 땅만 가지고 거기에 가짜 버섯사를 짓고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해놓고 그 사람은 100kW의 원금이자 다 갚고 100kW에 매달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꼬박꼬박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 짓던 농민들은 자기 농지, 임차했던 농지를 뺏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농촌 주민이나 농민들이 재생에너지와 태양광을 혐오하게 됐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안 되니까 또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염해 태양광이라고 들어보셨죠? 염해 태양광이라고, 그러니까 갯벌을 농지로 만들어서 농사 잘 짓고 있던 그 농지에 염해 측정을 해가지고 염해가 높으면 거기에 태양광 할 수 있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농사 지으신 분들은 벼는 뿌리가 30cm만 내려가요. 30cm 안에 염해가 심각하지 않으면 그건 염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냐? 50cm까지 뚫어서 50cm 밑에 갯벌에 염해 측정을 해가지고 염해가 있으면 농사 멀쩡하게 잘 짓던 농지에 염해 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태양광을 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거기에서 농사 짓던 농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쫓겨나죠? 근데 그 농민들만 피해보냐 하면요, 염해 농지의 임차료가 평당, 우리 농사 지으면 평당 한 1,000원 정도 임대료 주잖아요. 그런데 염해 농지는요, 평당 한 5,000원 정도씩 임대료를 줘요. 그러면 주변의 농지 임대료만 맞짝 높여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 자본이나 국가 정책이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농촌 주민들과 농민들이 제일 혐오하는 시설이 태양광이 되고 풍력이 된 겁니다. 그럼 혐오만 하고 욕만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대안을 찾아야 되고 재생에너지의 주인은 우리 주민들이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그 다음 21페이지 보시면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마을이 통째로 발전소가 될 수 있다면 개별 마을 주민들이 다 인버터 설치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 그거 신청하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마을 전체를 묶어서 마을 전체가 발전소가 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고, 그 문제의식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에서 주민들이 100%도 50가구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100% 소유하는 재생에너지 마을 발전소를 만들어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만 풀면 마을 발전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을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용담댐 수상태양광도 마을 주민들이 51% 이상, 100% 소유하면 좋고요, 안 되면 51% 이상 소유하고 수자원공사에 장기 임대해서 49% 수자원공사 참여하게 해서 마을 주민들과 수자원공사가 협력해서 모두가 수익을 갖고 가는 그런 수상태양광을 만들 수 있다. 마을 발전소의 문제의식이 마을 주민이 주인되는 수상태양광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지자체 군청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군청이 역할을 안 해주면 마을 주민들만의 힘으로는 이루어내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군청에서 역할을 해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자료집에 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9페이지부터 보시면 군청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 첫째는 저는 이격거리 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외부 자본은 이격거리 조례를 강력하게 전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하는 협동조합이나 마을 주민들이 하는 것은 이격거리를 저는 예외로 두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이냐 하면요, 경기도 여주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는요, 도시계획조례에서 이격거리를 300m, 500m 둡니다. 그런데 단 예외로 에너지 기본조례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에너지 기본조례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협동조합이나 주민이나 농민이나 여기서 하는 것은 이격거리에 예외를 다 두어버립니다. 이게 억당부양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억당부양 대동세상의 문제의식을 저는 이격거리 조례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사례가 있다. 그 사례를 저는 지난번에도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마을 교육하고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마을의 리더들 아닙니까? 마을 이장님들,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토론을 지난 군청이 좀 앞장서서 공무원이 앞장서고 여기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아니면 재생에너지 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민관이 협력해서 마을 이장님 교육부터 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같이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토론을 해서 우리 마을에서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같이 토론을 해보고 그 속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공이 갖고 있는 부지,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부지, 아니면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장기 임대가 가능한 부지, 이런 공유 자원들을 싹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발전소를, 마을 발전소를 할 수 있도록 군이 다양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했고요. 제가 여주에서 해보니까 가능했어요. 근데 군이 도와주면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긴가요? 조금, 예. 그러면요, 32페이지 보시면 지난 군민의 과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 6, 7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을 발전소나 마을 주민들이, 저는 우리 진안군이 한 300개 마을 되나요? 288개, 300개 마을 되나요? 네. 315개. 마을별로 저는 그러니까 주민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데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의 공유자원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마을의 어르신들이 지혜가 없는 것 같지만 마을을 가장 잘 압니다. 어디가 군 땅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디가 산림청 땅이고 어디가 누구네 자식들 소유한 농지인지 다 압니다. 이걸 마을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마을 발전소 만들면 우리한테 소득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공유자원들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진안군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나 재생에너지 지원센터 만들어서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금융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이러면 우리 게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신협 같은 경우는요. 마을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시설비, 태양광 시설비의 80%를 5% 정도의 금리로 장기 임대 그러니까 신용 대출 해줍니다. 그리고 신용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협력해서 할 수 있어요. 금융도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고 금융의 주인은 뭐 몇십억씩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군청하고 지원센터 전문가가 붙어서 같이 설계하면 충분히 금융의 주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용담댐 수상태양광 수면도요. 수면도 그거 여러분들 국민의 눈물 아닙니까? 마을이 수상돼서 국민의 눈물입니다. 그거. 그 수면 위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나라에서 5대때만 했습니다. 정천면에서 20메가 한다고 하는데요. 전체 용담댐 수면적의 0.7%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정천면 먼저 만들고요. 20메가, 30메가씩 곳곳에 만들어도 수면적의 20%까지는 수질에 영향 안 미치고요. 환경적으로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 용담댐 수면 공간을 장기 임대해서 금융을 결합해서 주민들이 51% 이상 소유하는 그런 수상태양광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데 농촌 공간계획이라는 게 2024년 3월부터 실행됩니다. 재생에너지 지구라는 것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재생에너지 지구도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재생에너지 지구의 재생에너지를 소득하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저는 군청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이 만들어서 전문가 붙이고 금융 붙여서 우리 주민들이 신나게 주인이 돼서 재생에너지에 참다운 주인으로 단순하게 주민 참여형이 아니라요. 주민 참여형은 보통 뭐냐면 4% 주거든요. 4% 투자할 수 있는 그거 말고요. 51% 이상 주민들이 진정한 주인으로 참여하는 수상태양광도 만들고 재생에너지 지구도 만들어서 그것이 그 재생에너지의 소득이 주민연금으로 주민의 기본소득으로 그래서 국민들 전체가 매달 연금 받을 수 있는 나라 연금 받을 수 있는 진안군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